오랜 역사와 전통, 세월의 맛이 녹아있는 막걸리. 4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너무 뜨겁고 하니까 수증기 때문에 좀 힘들죠. 증기 올라오는 게. 손끝에서 빚어지는 고유의 맛. 이렇게 정성 있게 한 알 한 알 진짜 묻힌다는 생각으로 비비는 거니까요. 막걸리에 담긴 장인 정신을 잊지 않고 꿈을 키워간다. 마음을 줘야지만 막걸리가 더 맛있는 술을 주는 것 같아요. 전통 주조법을 고집하며 우리의 맛을 지켜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에 자리 잡은 한 막걸리 양조장. 김이 자욱하게 서린 공장 안에서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전기로 밥을 찌면서 계속해서 뒤집고 있다.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며 쉴 새 없이 뒤척뒤척 하는데 이렇게 골고루 밥을 뒤집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계속 안 뒤집어주고 쪄주면은 여기 밥이 눌러붙거든요. 여기 밑바닥에. 그러면 눌러붙으면 수증기가 모두 날라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붙은 거를 뒤집어 까서 수증기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대량의 막걸리를 만들어야 하다 보니 기계의 힘을 빌려 밥을 찌지만 일일이 사람 손이 필요한 과정이 많다. 덥죠. 증기가 한 번에 올라올 때 고무장갑 끼워도 한 번씩 뜨거울 때가 있어요. 다 뒤집고 나서 장갑 빼고 보면 빨갛게 변해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때 작업장에 누군가 들어선다. 다 쪘냐? 평생을 막걸리 만드는 일에 몸담았던 정혜식 어르신. 그만 돌려도 돼. 밥 잘 된 거 같으세요? 잘 떠졌어.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자식들이 발벗고 나선 지 4년. 1단계는 끄시고 2단계 좀 있다가 30분 뒤에 또 와서 또 할 거예요. 아, 또 뒤집어요? 네, 방금 했던 것처럼 한번 또 할 거예요. 매일 360kg의 쌀로 밥을 짓는데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쌀이 막걸리의 주 재료이다 보니 아침마다 밥을 짓는 일이 반복된다. 익히는 동안 밥을 뒤집는 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2번을 해야 한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약 30분가량 다시 작업이 시작된다. 밥이 꼬들꼬들하다고 해서 꼬두밥이라고도 불러요. 저희 이렇게 돼야지 밥이 좋겠다고요. 밥을 찌는 과정이 끝나면 다른 작업대로 옮긴다. 건설 현장 못지않게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과정들이 계속된다. 다 된 밥은 입국실이라 쓰인 곳으로 옮겨진다. 입국은 곰팡이류를 인위적으로 뿌려서 번식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술 되는데 필요한 균들, 말 그대로 막걸리 만들기 필요한 균들을 배양한다고 보시면 돼요. 막걸리는 쌀이나 밀가루 등을 쪄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 고유의 술이다. 발효를 시키기 전 인위적으로 백국균을 묻히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밥알 하나하나에 다 묻도록 꼼꼼하게 해야 한다.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나는 빠졌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나한테 힘 빠졌어.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노동의 강도가 제일 강하니까 장기간 이렇게 여기서 계속 단순하게 이렇게 비비고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어서 그냥 대충 비벼 놓으면 백국이 잘 안 떠요. 또
그러니까 바로 이제 띄워보면 아니까 열심히 비벼야죠. 이 작업은 보통 4명이 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가량 같은 자세로 쉬지 않고 해야 한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팔은 쉬지 않고 움직인다. 선풍기도 틀 수 없다. 온도에 따라 백국균이 다른 균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더위도 참아야 한다.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계속 문대니까 손에도 막 정겨듯이 찌릿찌릿 하거든요. 처음에 모르는데 하다가 가면 갈수록 손이 느려져요. 어깨가 아파서 느려지는 거예요. 몸은 고되지만 맛있는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날 밤 60년간 막걸리만을 만들어 온 남편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던 아내가 양조장 한쪽의 모습을 드러냈다. 입국 작업이 끝난 밥을 능숙하게 섞고 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 일은 그녀의 몫이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힘들어도 해야지. 해국 살아 없을 때는 아들 지금 반죽 오고 있지. 서희는 또 동동주 담아야지. 그래 내가 해줘야지. 밥알에 균이 잘 묻었는지 확인한다. 이상한 것이 너덜너덜한 것이 있어. 이것이 균이야 균. 그건 너무 없긴. 밥알 주변에 먼지처럼 골고루 붙어있다. 이 균들이 막걸리의 발효를 도울 것이다. 덩어리진 것을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질 때문에 썩을 수가 있다. 또 썩은 곰팡이 균은 금방 퍼져서 애써 입국 작업을 마친 밥을 망치게 된다. 때문에 온도를 내리고 한 알 한 알 잘 퍼뜨린 밥알들을 제때에 정리해야 한다. 30kg에 낮추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 이제 쌀 몇 킬로 하는데 누룩이 몇 킬로 들어간다는 기념이 있어요. 녹록치 않은 과정들이 계속된다. 사람들이 술을 그냥 나온지 안 돼, 그것이 아니야. 어떤 피디님 보다시피 술 하나 한데 손이 몇 번 갑게. 잠도 제대로 못 가. 진짜 옛날 재래식이네. 지금 그래도 우리는 말하자면 옛날 재래식은 아니라도 중간중간 그래도 또 스팀이 저가 돼갖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진짜 잠 못 자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찐 밥을 발효실로 옮긴다. 발효통의 크기는 1200리터. 총 18개의 발효통에서 매일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 사입이라고 이제 술 비빔넣지. 이 밥을 넣는 거예요? 담금 또는 사입이라고도 하는 이 과정은 알코올 발효를 위한 공정으로 술을 빚는 데에는 알코올 발효를 촉진하는 효모가 많이 필요하다.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밑술에 입국 작업을 마친 밥과 물을 섞어 효모를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1차 발효, 즉 담금 작업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밑술을 만드는 2단계 과정이 끝난 것이다. 약 5시간 정도 지나면 밥알이 수분을 흡수해 이처럼 부풀어 오른다. (1차) 발효가 끝난 후 2차 발효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일정량의 고두밥을 넣는다. 1차 발효가 효모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2차 발효는 당화와 알코올 발효를 위한 작업이다. 보통 한 2주 있어야 돼. 2주. 모든 원료의 투입이 끝나면 2주간 숙성의 단계에 들어간다.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기포 터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린다. 살아있는 효모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효가 되는 과정 중에도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 발효 첫날 12시간 뒤부터 약 8일간 하루에 6번 정도 저어준다. 밥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뭉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온도가 올라가 술맛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시간 또는 4시간 만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밤 늦게 저기가 자기 전까지는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애기라고 비유한다면 그냥 잘 커라 이런 것처럼. 중요한 건 막걸리는 맛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맛있게 잘 되라고. 가끔씩 사랑한다고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미치던처럼. 이통 저통 들쳐가며 향을 확인하는 정혜식 어르신. 냄새만 맡아봐도 알아버려. 향내가 잘 된 소는 고소름이 나. 고소름이.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막걸리는 균일한 맛을 내기 어렵다. 때문에 평생을 막걸리 제조에 몸담았던 부친에게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주조법과 경험들을 익히고 있는 장남 내진 씨. 한참 된다. 한참 더 놔둬요?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조마조마한 순간 어때요? 며칠 더 놔둬야 되겠어? 그냥 걸러주세요. 술 출고하기 전에 항상 맛 보시고 좀 이번 술은 좀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이번 술은 잘 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도 있고요. 칭찬은 원래 잘 많이 안 해주세요. 이제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막걸리를 만드는 단계마다 정혜식 어르신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딴 사람들은 요거 대입했다 저거 대입했다 그랬단데 나는 꼭 한 길로만 돼갖고 이렇게 됐죠. 넘과 같이 잘났고 학교나 높은 학교나 돼 있으면 하지만은 못다 이 사람이 한 길 파고만 들어야지 걔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날 저녁 일정한 온도에서 약 2주간의 발효와 숙성을 마친 막걸리를 그대로 걸러 짜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내면 우리가 맛보는 막걸리의 모습을 띠게 된다. 여기에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를 낮춘다. 여기 계시면 취할지도 몰라요. 계속 알코올이 올라와서. 첫 작업부터 약 한 달여에 걸쳐 만든 막걸리가 완성됐다. 이때마다 맛을 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맛은 괜찮네. 깔끔하다. 향도 괜찮아. 그 향이 안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따로 거기에 문제점을 또 찾아보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항상 만들었던 그 맛이 변함없이 나왔네요. 다음 날 양조장에 쌀이 도착했다. 막걸리는 모심기를 시작하는 5, 6월에 가장 많이 팔린다.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다. 한 2.5톤 정도 돼요, 무게로 따지면. 주로 사용하는 게 쌀이다 보니까 이 정도도 조금 일주일 안에 소진이 된다고 봐야죠. 1960년대에는 쌀 막걸리의 제조가 금지되면서 밀가루와 옥수수 등의 전분유로 막걸리를 빚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금지령이 풀리면서 다시 쌀로 막걸리를 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쌀을 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고압의 고무관에서 나오는 물로 먼지를 털어내고 2번을 더 씻는다. 한 번에 360kg의 쌀을 찌기 때문에 씻는 데만 30분이 소요된다. 이곳에서는 백국균과 쌀 그리고 물 이렇게 3가지 기본적인 재료로만 술을 빚는다. 가장 중요한 게 쌀이죠. 그게 주 원료이기 때문에 더 중요시하는 면도 있고요. 이제 관리도 철저히 하면서도 술 맛이 꾸준히 나야 되는 것도 저희들은 몫이고요. 자연스러운 발효 숙성이 최고의 막걸리 맛을 만들어낸다는 신념 아래 전통 주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과정 하나하나 사람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노동의 강도도 세지만 워낙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섣불리 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날 오후 손들이냐? 2번. 이거 봐요. 여기 안 뜬 거요. 지금 한 살 물을 파냐? 또 손질할 때 됐다. 좀 이따 할 거예요. 막걸리를 만드는 일 외에는 평생 다른 일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부친. 그는 틈만 나면 양조장에 들러 직원들을 향한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냄새가 좋아. 이 친구는 벗금 안 나오게. 여긴 벗금이 많이 나. 들어가서 묵어도. 예예. 백화점에 가서 묵어도. 벗금 아와가 안 올라오게 술을 조금 야서 허라봐라. 내가 있으면 지기들이 그 시간다고 불안한 생각은 나고. 내가 요거 대라 저거 대라 그러고 막 쫓아다니게. 잔소리 많이 하실 편이세요? 아직 어르신의 잔소리가 공장 구석구석 따라붙지만 이것 또한 자식들과 젊은 직원들에게는 배움의 과정이다. 공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끝에는 막걸리 한 잔이 제격이다. 좋은 게 늘 먹지. 그렇게 좋아. 꼭 자식 남겨. 막걸리 장사를 하지. 이날 평생을 나는 막걸리만 이렇게 먹고 사니까 나는 왜 자식 같아고 생각하냐면은 가만히 오래오래 생각이 넣고 보면 그 애가 나를 먹여 살린 폭이지. 막걸리가 먹여 살렸어.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로 눈 마주치기도 힘들 만큼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이들. 밥 많이 먹고 일만 부지런히 하면 돼. 응? 처음에는 아들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않고 했지. 이제 해놓고 이제 이렇게 공장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는 연로하고 우리는 힘이 붙이잖아요. 우리들이 세뇌 교육 받았다는 식으로 어려서 그 아빠 엄마 그 누룩방에 다닐 때 듣은 기억력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얼른 적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해. 7남매 중 4명은 아예 이 일에 뛰어들었고 남은 3명의 형제들도 손이 모자랄 때면 와서 돕고 있다. 이 막걸리 일이 365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젊고 나가서 놀고도 싶고 그러니까 이 일을 맡고 싶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지금 후회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성취감도 있으니까. 자부심 없이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다음 날 아침
공장은 막걸리 포장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지만 마지막 포장 작업만 기계를 들였다. 오늘 포장량이 얼마나 돼요? 2,400리터 정도 나왔어요.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야야야야야 스톱.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기계가 멈췄다. 장남 내진 씨가 서둘러 기계를 살핀다.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뚜껑이 돌다가 끼어가지고요. 병까지 같이 들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끼어버려서 지금 그거 병 낀 걸 빼고 다시 이제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멈춘 바람에 직원들도 함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술은 빨리 출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계 때문에 자꾸 지체가 되면 그러면 저만 아니고 이제 술을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공급받는 분들도 술이 안 오니까 판매할 수 없어서 애가 타고요. 약 30분가량 시간을 지체했다. 서둘러 작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때 한 차례 배달을 나갔던 차량이 예정보다 빨리 공장으로 돌아왔다. 이거 19병. 확인해야 돼. 무언가 문제가 생길 모양이다. 내진 씨의 누나가 병마다 뚜껑을 열어 확인한다. 너 냉장고 틀고 다녔어? 안 틀고 다녔어? 안 틀었지? 지금 아니 냉장고는 저는 10도 많잖아요. 물건에 이상이 생겨 반품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내가 아침에 전화 받고 했다니까. 여기는 아무 이상 없다니까. 이게 냉장고 안 틀어놔서 그렇다니까. 내가 이러든 저러든 나가면은 많이 나올 거잖아. 오늘 술 가져가지 말고 오늘 술 추구하지 마. 너에게 안 줘. 봐봐. 다 봐봐. 빼내면서 다 봐봐. 그러면 확인해봐야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 모두 일손을 놓은 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막걸리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 힘들게 만들었는데 버려지는데 착잡하죠. 또 다른 막걸리 양조장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열기 속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많이 뜨거워요. 수십 분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되는 막걸리. 저희가 조금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술 맛이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와요.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만든 막걸리를 출고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때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버스가 빵꾸가 났어. 해독제. 전통을 지키며 막걸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손맛으로 막걸리를 빚는 사람들. 냄새만 맡아봐 다 알아요. 전통을 포기하지 않기에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야 한다. 힘들어서 그냥 대충 비벼놓으면 백국이 잘 안 떠요. 또 열심히 비벼야죠. 마지막 출고를 위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가운데 야야야야야 스톱. 기계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거 19병. 확인하세요. 설상가상 배달 나간 막걸리까지 돌아왔다.
너 냉장고 틀고 다녔어? 안 틀고 다녔어? 안 틀었지? 지금 오늘 술 추구하지 마. 너에게 안 줘. 빼내면서 다 봐봐. 그러면 확인해봐야니까. 과연 막걸리는 무사히 출고될 수 있을까? 다 봐. 빼내면서 다 봐봐. 그러면 확인해봐야니까. 물건에 이상이 생겨 반품 요청이 들어온 것. 냉동 키워 다니시죠? 10도로 맞춰놓지. 영하로 항상 어떻게 맞춰놓는다면. 더운 날씨에 배달하는 차가 흔들리다 보니 탄산이 팽창한 것이 문제였다. 발효주이기 때문에 술 맛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게 기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뭐 출고할 때 그 상황이나 뭐 술 담을 때 포장할 때 그 상황이나에 따라서 술 맛이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다시 새 막걸리를 실은 차가 배달을 나선다. 반품 요청이 들어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는 가차없이 폐기 처분한다. 과정마다 정성을 듬뿍 쏟았으니 버리는 이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착잡하죠. 힘들게 만들었는데 버려지는데 만든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슬프죠? 그러긴 해도 더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 버린다고 생각해요. 전통 방법으로 만든 막걸리는 일반적인 막걸리보다 2배 이상 발효 숙성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매출 회전이 필요하다. 오전 내내 포장 작업을 마친 이들이 모여 앉았다. 자, 먹자. 예로부터 농민들이 힘든 일을 하면서 갈증을 해소할 때 먹었던 막걸리. 그래서 지금도 농번기에 매출이 커진다. 아,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젓가락질이 안 돼. 막걸리는 주도가 낮아 고된 노동 후에 먹기 적당하며 허기를 채우기에도 좋다. 꿀맛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네. 힘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그냥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일이 말 그대로 막걸리 만드는 애착이 있거나 뭐 자부심 갖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 좀 계속 꾸준하게 하기 힘들죠. 기계를 사용해서 막걸리를 만들면 편하기도 하고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전통 막걸리야말로 손으로 빚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철학이다. 직원들은 양조장 한쪽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한다. 새벽에도 발효실을 오가야 하는 데다 워낙 일이 많고 힘들어 출퇴근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다. 18시간 만에 주는 것 같아요. 청소기 때라 좀 시간이 더 늦어진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땀에 젖은 옷들은 매일 세탁을 해야 할 정도다. 눈을 붙이기 위해 누운 시간은 새벽 1시.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내일 늦어도 5시 반, 5시 반은 일어나야 돼요. 누우면 이제 굉장히 풀리니까 진짜 풀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생각이죠. 이 시간에 전화도 할 수도 없고 참 낮에는 거의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시간에 딱 되면 이제 가족밖에 생각 안 나요. 가족 생각도 잠시. 피곤한 몸은 금방 잠에 빠져든다. 다음 날 밥을 찌는 일과로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막걸리는 물, 공기, 온도 등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선도를 지키며 빚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매일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면서 더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이들은 지금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자리한 또 다른 막걸리 양조장. 막걸리는 지역마다 다른 식재료로 만든다. 이곳에서는 쌀과 밀가루를 혼합해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 쌀과 밀가루를 각각 분쇄기에 넣고 간다. 400kg씩 총 800kg, 5대 5의 비율이다. 그리고 곱게 간 재료를 찜통에 넣는다. 쌀과 밀가루를 적당량 번갈아 넣은 후 잘 섞어준다. 이 작업은 재료를 찌기 시작할 때부터 다 넣을 때까지 계속된다. 반죽을 고르게 해줘야 이 스팀 증기가 골고루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닥까지 뒤집어주고 또 바닥까지 뒤집어주고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수증기도 잘 올라와야 하지만 쌀과 밀가루도 골고루 섞여야 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재료들을 뒤척여줘야 한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 작업자들의 몸이 금방 땀으로 젖는다. 땀이 엄청. 또 기본입니다, 이 정도. 네. 찜통 주변의 온도는 약 40도. 밥을 찌는 시간은 2시간. 그 시간 동안 김이 자욱하게 서린 찜통 앞에서 이 작업을 내내 해야 한다. 뜨거우세요? 네, 많이 뜨겁죠. 막 이런데 막 상처 많이 여기다 이 작은 상처들이 막 보이죠? 이런 것들이 뜨거우면 순간순간 화상을 입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뜨거울수록 밥을 잘 찌는다는 얘기니까요. 좀 힘들어도 이렇게 뒤집으면 김이 잘 올라와서 밥이 골고루 잘 쪄지니까요. 해야 됩니다. 첫 작업부터 노동의 강도가 만만치 않다. 2시간 동안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어느새 작업이 끝나고 약 30분 정도 뜸을 들인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노동의 강도가 워낙 세 쉽게 적응하기 힘든 일이다. 정말 시원합니다. 네,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할 때마다 맨날 샤워를 해야 돼요. 네. 몸을 씻고 난 후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 다 젖었어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래요. 날이 더워질수록 작업은 더욱 힘들다. 티를 하루에 몇 장씩 갈아입으세요? 여러 장 갈아입습니다. 더운 날이 있어요. 습도가 높고 그러면 더 갈아입고 그래요. 밥 찔 때, 풀 때 주로.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 다른데요. 자주 갈아입고. 뜸 들이는 것까지 끝나고 나면 다시 찜통 안에 있는 고두밥을 꺼낸다. 그리고 바로 분쇄기에 넣는데 찌기 전에 갈았던 재료들을 찐 후 다시 한 번 더 곱게 갈아주는 것이다. 이때도 역시 찜통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공장 안은 금방 뿌옇게 김이 서린다. 작업자들의 몸이 다시 땀으로 뒤범벅이다.
고슬고슬한 고두밥이 완성됐다. 다음은 담금 작업인데 발효에 필요한 효모를 확대 배양하기 위해 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넣는다. 여기에 밑술을 넣는데 밑술은 알코올 발효에 필요한 효모를 증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리 고두밥과 누룩 등을 넣어 만들어 놓은 이것이 밑술이다. 초단이라고 해서 밑술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두밥 넣기 전에 저희 발효통에다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금 작업은 간단히 말해 효모 증식을 위해 하는 것이다. 누룩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곡물 속의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고 이 당을 다시 누룩에 있는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하면서 술이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량 효모를 많이 만들어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담금 작업이 끝난 발효통에 오전에 찜통에서 쪄낸 고두밥을 넣는다. 양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가져온 통으로 보통 9개 정도 기준에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잘 섞이도록 한참 저어준다. 뻑뻑해진다고 하죠, 흔히. 왜냐면 고두밥이 물기를 먹다 보니까요. 힘들죠. 그래도 대충 지우면 안 되고 그래야 술이 골고루 편차가 없이 맛있게 되니까. 마지막 9개째. 발효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저희가 조금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술 맛이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먼저 알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건 뭐 한참 발효가 되고 있는 통들 사이로 한 작업자가 무언가를 들고 온다. 그러더니 발효통 안에 넣는다. 냉각기요. 아, 이게 냉각기? 네, 여기로 물 들어가서. 어디로 물이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네. 네, 열로 타고 해서 나오는 거. 들어가서 이제 식게 시켜주는 거예요? 발효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술이 판매됐을 때 약간 신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발효통 안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효모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온도가 오르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냉각기를 넣고 온도계까지 설치해 항상 온도를 주시한다. 이 온도가 딱 적정한 온도예요.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이 확 올라갈 때도 있고 사람처럼 뭐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약 일주일 정도 숙성 발효시킨다. 효모가 숨을 쉬듯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띈다. 막걸리가 발효되면서 깊어 터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린다. 술 익어가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건 일단 빼시자고요. 네, 되겠어? 이거는 내 이제 걸릴 거거든요. 걸릴 거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발효가 완전 거의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 시키려고 마지막 운동 좀 시켜주려고. 골고루 저어주면서 산소를 공급해 효모의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다. 막걸리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는데 이곳에서 쓰는 마지막 재료는 바로 물엿이다.
물엿은 단맛을 내기에도 좋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당분을 여름과 동시에 바르도 효과가 있으니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엿이 골고루 섞이도록 다시 한번 저어준다. 물엿을 넣은 후 하루를 더 숙성시켜야 한다. 이렇게 모든 발효가 끝나고 나면 찌꺼기를 걸러낸다.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는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 찌꺼기를 걸러낸 막걸리의 도수는 14도에서 15도로 높다. 머리가 띵하지. 이거 냄새만 맡아도. 그럼 우리는 매일 맡고 매일 이거 이제 만지고 하니까 적응이 돼가 좀 냄새는 독하다 그럴 정도는 알지만은 뭐 거부감은 좀 덜하지. 그런데 이때 갑자기 기계를 멈추는 작업자들.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호스가 빵꾸가 났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 빵꾸난 거예요? 여기요. 이 부분이 잘라서 이런 게. 찌꺼기를 걸러주는 기계의 고무관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미 일을 진행 중이었던 터라 우선 임시 방편으로 고무관을 이어붙인다. 매일 정비를 해도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막걸리는 과정상 시간이 지체되거나 혹은 모자라게 돼도 맛에 바로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서둘러 다시 기계를 돌린다. 잘 되네요. 좋죠. 찌꺼기를 거르고 난 원액은 다시 물을 섞어 도수를 낮춘다. 다음 날 탄탄히 튀기는 게 보이잖아요. 효모균이 그대로 살아있어 자연 발효에 의한 탄산이 생기는 것이다. 멸균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넘게 밤낮으로 품고 아이처럼 돌봤던 막걸리가 드디어 포장 단계에 들어간다. 매일 오전에 있는 포장 작업에도 직원들이 총동원된다. 하루 평균 약 13,000병, 한 달에 약 40만 병의 막걸리를 만드는 셈이다. 내가 만들어낸 게 여러 사람이 좋은 음식으로 나가니까 좋죠. 이 막걸리가 탄생하기 전까지 생명하는 그 생막걸리가 나오기까지의 그런 마음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힐링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즘에 나오는 힐링. 땀방울은 절대 거짓말이 없다. 땀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많이 나가면. 점심시간. 뭘요? 아니요, 전 잘 모르죠. 직원들의 식탁 위에 막걸리가 한 잔씩 놓인다. 고된 일의 중간에 맛보는 딱 한 잔의 막걸리. 막걸리는 정말 매일매일 드시겠어요? 일하시다 보면. 매일 먹죠. 그러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요. 네, 진짜 행복하죠, 뭐.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그냥 근심 걱정 없는 게 행복이죠, 뭐. 이제 요새는 배고파서 먹는 막걸리가 아니라 맛으로 먹는 막걸리인데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입을 들으면 맛있었어요. 지금 솔직히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술의 도수가 약해 농사일을 하는 농민들이 새참에 즐기기 좋은 막걸리. 막걸리는 고장마다 다른 자연 환경, 다른 식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전통을 지켜나가려는 이들의 마음만은 같을 것이다. 그날 밤 퇴근 전 직원들이 청소로 마무리를 짓는다. 먹는 것을 만드는 곳이기에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밤 12시가 다 돼서야 퇴근을 서두른다. 이들은 하루하루 모습을 달리하며 익어가는 막걸리를 돌보기 위해 내일도 서둘러 양조장에 나타날 것이다. 그날 새벽 텅 빈 양조장에 나타난 이가 있다. 술이 잘 돼가고 있나 확인하려고 나왔어. 전통 주조법으로 만드는 막걸리는 효모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에 예민하다. 때문에 새벽에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발효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다. 냉각기 안에서 돌면서 흘러야 할 물이 고무관이 빠지면서 바닥으로 샌 것이다. 제가 왔을 때 졸졸졸 급박고 하겠죠? 이럴 때는 빨리 이제 물을 꺼줘서 짠 거 해야 돼요. 막걸리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다 완전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와서 훑어보는 시간이 제가 꼭 이때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성스럽게 만든 막걸리를 통째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단 하나, 우리의 전통 막걸리를 맛있게 만들기 위한 신념이 없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 기억에 남는 이름, 그 막걸리 맛있네 했던 것은 이름을 남기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자네들 이름값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값 할 수 있는 거 잘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면 또 그게 또 보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있지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이 배어 있어야 자네들도 그 이름값 하고 나올 거예요. 막걸리 한 사발이 들어간다. 이마에 고인 땀을 훔쳐낸다.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잊는다. 내 할머니의